예, 백충 변호사는 오키나와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적, 지역에서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조선은 무엇일까요? 조선왕조의 조선은 당연히 아니겠죠. 조선왕조는 이미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조선왕조 소속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역시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미승인 국가라고 합니다. 승인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서에 국가명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선적은 뭘까요? 이 조선적은 1947년에 시작된 외국인 등록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지난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1947년에 조선인들, 대만인들을 전부 외국인으로 만듭니다. 외국인으로 만든 이유는 1947년 5월 3일부터 일본 제국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바뀌는데 그 헌법의 주어가 국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서는 헌법의 주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는 인민, 피플입니다. 미국 헌법이 그렇고요. 대부분 제가 국회에서 나온 헌법, 전 세계 헌법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인민이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최초의 국민을 주어로 하는 헌법이 일본에서 1947년에 생깁니다. 국민으로 만든 헌법이 발효되기 전날 마지막 천황의 칙령으로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새 헌법에서의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자이니치들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는 1947년이기 때문에 남쪽의 대한민국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생기기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적절히 적을 방법이 없어서 조선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반도 땅을 한반도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조선반도라고 부르고 지리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반도는 국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선 왕조도 아닌 그냥 지역명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1947년에 조선반도에서 왔다고 해서 붙은 조선적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47년에 조선적이었던 사람들 상당수는 돌아가셨을 테고요. 그 자녀들이 계속 그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충 변호사도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조선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장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이 양영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사법연수소를 수료하면서 받은 수료증입니다. 본적 북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영철 변호사는 본적이 제주도거든요. 북한과는 무관한,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부모님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본적이 북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연수소를 관할하는 최고재판소에서 조선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조선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잘못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항의를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최고재판소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본적지가 북한이라고 생각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실무상 착오로 잘못 적은 것이니까 이것을 폐기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새로 보내겠다 하면서 새로 보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이번에는 국적 조선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맞지가 않죠. 이 사람의 국적은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무국적 상태인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국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수료증을 가지고 일본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는데요. 일본 변호사협회는 고민 끝에 이렇게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를 찍은 것은 아마 47개 도도부현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찍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양영철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양영철 변호사 합격한 게 2000년대인데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 변호사 등록을 다 어떻게 한 거냐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일본에서 태어난 고향을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일본 최고재판소나 변호사협회가 바보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법을 다루는 최고재판소나 변호사협회에서도 조선적이라는 게 1947년에 생겨서
그 적을 3대가 몰려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언뜻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민지를 계기로 살게 된 사람과 식민지와 무관하게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제일동포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자기들끼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일본식 영어인데 올드커머, 뉴커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식민지를 계기로 온 자이니치들은 올드커머, 그다음에 식민지와 무관하게 온 사람들은 뭐 뉴커머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현재 통계를 보면은 특별 영주권자가 29만 명쯤 됩니다. 즉 본인이 식민지 때 오진 않았을 거고 이제 본인의 할아버지 내지 아버지가 식민지 때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조선적이나 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29만 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26만 명이 한국적이고 조선적이 2만 5천 명. 약간 10대 1 정도 됩니다. 한국적이나 조선적을 유지하는 자이니치들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통계를 보면 49만 명, 대략 한 50만 명이고요. 지금은 30만 명이니까 1년에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예상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은 한국적이나 조선적을 유지하는 자이니치들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돌아가셔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본 국적으로 다 바꾸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당연히 일본 국적은 빼앗겼다 하더라도 영주권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왜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빼앗고 헌법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면서 자이니치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인들, 자이니치들을 내보내려고 그런 외국인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이니치들의 기본권, 거주권부터 다 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조선인은 외국인인데 일본에 살 수 있느냐? 당장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강제로 배에 실어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츠담 선언 수락에 따른 명령에 관한 외무성 관련 명령들 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살게 해줍니다. 근데 이 법률이 생긴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데요. 126호 법이어서 그 당시의 자이니치들을 입국 관리에서는 그냥 126호 해당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일단 또 임시적으로 살게 해줍니다. 살게 해주는 그 조항이 몇 조, 몇 조, 몇 항, 몇 항, 몇 호에 있다 해가지고 그걸 번호로 붙여서 불렀습니다. 4-1-16-2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난 애들은 4-1-16-3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본에 사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뭐 거의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뭐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가입도 안 되고요. 뭐 주택도 뭐 구입할 수가 없고요. 뭐 거의 되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일본에 살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해결된 것은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입니다. 당시에 그 한국과 북한 정부는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한국이 먼저 일본과 수교를 합니다. 수교를 하면서 자이니치들 그 해방이 끝나고도 일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일본에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조선족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조선족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선족 중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사람들은 협정 영주권을 줬습니다. 한일 협정에 따른 영주권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선족 숫자가 2만 명으로 줄었지만 당시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얻으려면 한국 국적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조선족 중에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협정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선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정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조선족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불안한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물론 협정 영주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본에서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영주권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였습니다. 이 조선족은 이런 불안한 상태로 있었고, 협정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1조선인 자이니치 2세까지는 체류를 허가를 해줬는데 그 3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들을 3세, 4세, 5세 낳을 때마다 계속 일본에서 살게 해줄 생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65년에 협정 영주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66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시에 그 3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25년 뒤에 얘기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찍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이미 1991년이 되기 전에 이미 자이니치 3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 거주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조선족과 한국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 사진에서 보신 백충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 영주 자격입니다. 일본이 왜 조선족에도 이런 그 영주권을 주었는지는 뭐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체로 해외 압력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 규약을 비롯해서 많은 그 국제법에서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게 국제법의 상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선족들은 여행을 어떻게 갈까요? 제2국 허가서만 가지고 외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2국 허가서는 여권처럼 생긴 작은 책인데요. 한국 여권 같으면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비자 면제 국가가 많으니까 그 여권만 들고 가도 입국이 되고, 또 비자 면제하지 않은 나라는 비자를 받아서 가면 됩니다. 근데 제2국 허가서라는 것은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추방하고 싶을 때 일본으로 추방하면 된다는 증서입니다.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을 쉽게 입국시켜줄 리가 없습니다. 비자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2국 허가서를 가지고 외국에 갈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간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탈리아 비자를 받아 들어갔는데 이탈리아 공항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자기 부인은 한국 국적으로 바꿔서 금방 들어갔는데 자기는 제2국 허가서만 들고 있으니까 뭐 너무 창피하고 너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북한 여권을 들고 갔답니다. 조선족 중에서는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족이 그럼 모두 북한 지지자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 북한 지지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는 본인이 남한도 북한도 지지하지 않고 그 식민지 배상을 받지 않은 역사적인 존재로 남기 위해서 조선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상당수는 북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선족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가면 그나마 제2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입국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민이구나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제 북한으로 추방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하지만 뭐 추방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은 입국의 편을 위해서 북한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족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한국인들이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적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에게 왜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답은 이렇습니다. 한국적 편하다. 한국적이 편하고 또 북한처럼 고립된 나라를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는, 또 심지어는 없어진 조선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국적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합리적인 것은 일본 국적을 받는 것이다. 나는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일본 국적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중간한 한국적을 받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 국적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선족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족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식민지의 역사가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왜 이 불편한 조선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